GM 철수 시 자동차 산업의 고용 인원 44%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GM. 네. GM 철수 뉴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적 자금 5,100억 원을 지원해달라라는 요구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바로, 바른미래당도 튀어나왔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야당은 당연히 사실 정부가 곤혹스러울 때 튀어나와서 이제 비판하기 마련이긴 한데,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절반 9명은 여기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일들이 벌어진 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거든요. 본인들이 집권할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해요. 그때 뭐 했냐고 하거든요. 그렇죠. 정부를 뭐 했냐 할 때 그 정부가 자기들이 집권할 때 정부예요. 왜 지난 4년간 뭐 했냐고 5년간 뭐 했냐고 공격하던데 이분들이 왜 이러나 싶은데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GM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누적 적자가 1조 9,787억 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적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1조 5,067억 원이 미국에 있는 GM 본사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GM이 지고 있는 적자의 상당 부분이 영업 부분이 아니라 영업 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회사인 GM이 한국 GM을 설립하면서 한국 GM에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빼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생산성이 낮아서 그렇다거나 네. 그러니까 노조 때문이다. 강성 노조 이런 네, 식으로 얘기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전형적인 먹튀예요. 예, 전형적인 먹튀인데 이 뉴스들이 워낙 복잡하게 나오고 숫자 나오고 예. 또 뭐 경제 얘기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니까 먹튀라는 단어가 가끔씩 등장하는데 왜 먹튀인지 설명이 잘 안 돼서 제가 따로 뭐 시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한번 다루겠지만 오늘처럼 좀 느긋한 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2011년, 12년부터 먹튀를 생각한 것 같아요. 한국 GM이 들어올 때부터? 아니죠. 이제 한국 GM이 들어올 때는 2002년인가 예. 10년, 그 이전 10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미국 본사로 돈을 마구 빼내기 시작한 게 2012년 전후해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먹고 튀려고 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GM이 이제 원래 대우차죠. 대우차. 예. 대우차 채권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빚더미 올랐을 때 산업은행 등등 채권단이 있었죠. 산업은행 등등인데 대우차를 GM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채권단이. 그때 가격이 12억 달러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1조 5천억 정도.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조건, 당연하잖아요. 회사가 어려운데 인수자가 나타났으니까 15년간 장기 저리를 줍니다. 그걸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래야 또 인수를 하니까. 근데 GM은 그걸 어떻게 갚냐면은 2012년, 2013년 반반씩 뚝 잘라가지고 한 번에 갚아요. 여기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때 그 돈을 어디서 빌려오느냐? 은행이 아니에요. 미국 본사에서 빌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빌려온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자가 훨씬 더 높아요. 자기들이 채권단에 내야 했던 돈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GM 미국 본사로부터 돈을 차입을 하고 그 이자 비용이 연간 한 5천억 정도씩 2012년 이후부터 나가고 아니고 이때까지.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기 저리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장기 저리 있는데 훨씬 비싼 걸로 갈아탄 거예요. 거꾸로 하는 법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노조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 GM 본사에서 차입한 부분에 대한 금융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이게 전형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이제 이 공장을 착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GM에서 사오는 원자재는 굉장히 비싸게 사주고 한국 GM 공장이 만들어서 수입하는 차량은 GM 본사에 싸게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래서 본사가 또 이익을. 이게 이제 보니까 좀 들여다보면 이 뽑아먹고 튀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그 이자 비용을 이렇게 과도하게 5천억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로지 미국 본사만 이익이고 그렇죠. 한국 GM은 5천억을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니까 이런 결정은 배임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 GM은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먹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징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GM에서 차를 만들 때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사고 또 한국에서 다 만드는 차를 가져갈 때는 자기들은 싸게 가져가요. 네. 당연히 또 손해는 한국 GM만 입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본사는 손해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르노 삼성의 1년 그 연구비가 개발비가 대략 1,000억 정도랍니다. 근데 네. 한국 GM은 6천억이에요. 한국 GM이 그렇다고 무슨 스포츠카를 매년 막 엄청난 걸 개발해내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GM의 그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 볼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 전기차는 한국 GM 돈으로 개발해요. 근데 생산은 미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를 한국 GM이 미국에 내요. 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조예요. 저는 이게 네. 그러니까 비용은 한국에서 쓰고 이득은 미국에서 챙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건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개발한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 팔아요. 네. 그러면 그 연구 개발비는 한국에서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GM이 쓰고 있는 연구 개발비는 한국 GM이 개발하는 차에 쓰이는 게 다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몇 배에 이르는 돈은 미국 GM이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 GM에게 떠맡기거나 혹은 로열티로 때리거나 하는 돈이에요. 이것만으로도 1조 기억이 안 나네요. 1조 많이 억씩. 1조 8천억 원이 아, 그래요? 넘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적자 대부분은 이렇게 한국 GM이 지지 않아도 되는 적자를 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든다면 미국 본사가 현금을 땡겨가는 네. ATM 기계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R&D 비용, 전기차 등을 개발하는 굵직한 프로젝트의 연구 비용을 한국 GM이 지불하고 그 생산은 미국 기지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원래 이제 동북아의 생산 기지로 삼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상하이 GM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한국 GM이 부실화됐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게다가 이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한국 GM이 우리 5천억 지원해주지 않으면 철수할 거야. 이런 협박이거든요. 협박 지금. 그렇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 대량 그 해고 사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외국에 나간 공장들. 좋은 조건에 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딜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뭐 좀 더 있어 볼까? 좀 더 있어봐야 소용없다. 저는 15만 명 때문에 15만 명을 인질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고용 인원이 많다라는 보도가 바로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인질로 삼아서 그렇지만 그 돈 뽑아먹고 또 갈 거예요. 이런 체질 개선이나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계속 돈만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틀림없이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애플이나 기타 등등 기업들 다 들여 미국에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GM에도 그런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런 제안을 받고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뭐 그냥 우리 가면서 한국 GM 그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실제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이렇게 철수했거든요. 네. 예. 우리 돌아가요. 돈 줄 필요 없어 이거. 오히려 실업 대책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 돈으로 5천억 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나 고용 인원이 직접적으로 가장 네.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 상태에서 현재 같은 그 투자 없이 이익만 챙기는 구조가 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한들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좀 곤혹스러워 보이는 것이 정부 입장에 곤혹스럽죠. 이건 뭐 저는 그냥 논평만 하니까 보내버려 말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GM을 이렇게 한국에 그냥 두는 게 돈을 5천억이나 지원하면서 5천억을 요구했단 말이죠. 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여기서 밀릴 게 아니라 강력한 요구사항을 내세우겠지만
사기업이 사실 그리고 또 이 외국 기업이 정부가 그런 요구사항을 한다고 해서 약속했다고 해서 다 지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 아껴가지고 누가 또 인수하겠죠. 누군가가. 그 인수할 회사에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 자, 혼자 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더니 끝나버렸네요. 혹시 김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뉴스 있었으면 참으세요. 참고 군 별이 줄었다 이런 뉴스도 가지고 오셨네요. 아니요, 줄은 건 아니고요. 줄일 계획이 국방부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군 구조 개편이었는데 400명 정도 되는 장군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4월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별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해왔는데 지난 10년간 줄어든 장군 전원은 딱 8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400명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 김한 기자였습니다.